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수학입니다. 오늘 선형 변환과 행렬 두 번째 시간이고요. 2장 3절 Composition of linear transformations and matrix multiplication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좀 리컬을 해보면 우리가 LVW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의 모임이 있었죠. 그리고 M by NF라고 하는 여기서 M은 이제 dimension of V라고 하고 N은 dimension of W라고 했을 때 행렬들의 모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V의 기저를 베타, W의 기저를 감마라고 할 때 이 리니어 트랜스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T, 베타, 감마라는 어떤 행렬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행렬이 이제 뭐냐에 따라서 사실은 T가 결정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T에서 T, 베타, 감마를 만들 때 이제 TVI를 WJ로 TVJ를 WI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때 이 코이피션트들을 여기다가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다 쓰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행렬이 결정이 되면 이 T가 뭔지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렬과 이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으면 매트릭스가 있고 거꾸로 매트릭스가 있으면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배운 내용이 뭐였냐면 T 플러스 U라고 하는 것의 베타 감마는 T 베타 감마 플러스 U 베타 감마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CT의 베타 감마는 C의 T의 베타 감마 이렇게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이 베타 감마라는 이 액션은 바이젝티브한 액션일 뿐더러 덧셈과 스칼라벨을 보존을 하죠. 따라서 이거는 아이소모피즘 그러니까 이거는 벡터 스페이스로서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Same as vector space. 누가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리니어 트랜스폼과 매트릭스들의 모임은 사실상 덧셈과 스칼라벨라는 측면에서 같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로서 같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중심 내용이 되는데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2장 4절에서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아닌가? 2장 3절에도 있나? 2장 3절. 여튼 이제 후반부에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만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더 할 수가 있냐면 여기 LVW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에는 사실은 컴포지션이라는 연산도 있거든요.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죠. 합성 함수라고 하는 연산이 있잖아요. 우리가 T라고 하는 함수랑 뭐 U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론 이제 합성을 할 때는 좀 이제 잘 합성을 해야죠. V에서 W로 갈 때 여긴 W에서 이제 뭐로 가야 될까요? U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정의역이 약간 바뀌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여튼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들을 합성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행렬들도 그럼 이 컴포지션에 대응되는 행렬들에 대해서 연산을 취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컴포지션에 대응이 되도록 행렬에다가도 연산을 하나 만들 수 있을 텐데 왜냐면 1대1 대응 관계가 있으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U, 서클, D, T의 베타 감마가 U의 이제 이건 무시할게요. 기전은 대충 무시할게요. 기전은 이제 좀 대충 무시하고 썼을 때 U에다가 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이 친구를 연산시킨 것을 얘가 되도록 정의를 하는 그런 매트릭스에서의 연산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우리가 이제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뭔 말하고 싶냐면 행렬 선형 변환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폼에서의 컴포지션이 매트릭스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이 되도록 우리가 매트릭스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멀티플리케이션 정의가 좀 복잡해요. 네, 상당히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우지 말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컴포지션이 정의는 되죠. 함수의 합성을 하면 컴포지션이라는 게 무조건 있긴 할 텐데 이게 함수긴 하지만 리니어 트랜스폼인지는 이제 모르죠.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폼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theorem 2.9입니다. 자, if t가 이제 v에서 w로 가고 그리고 u가 w에서 z로 갈 때 얘네들이 리니어 트랜스폼일 때
그랬을 때 U circle T 그러니까 이거 합성이죠. 컴포지션. 이거 우리가 줄여서 UT라고 많이 쓸 겁니다. 이것이 이제 U circle T랑 똑같은 말이에요. 서클 쓰기가 귀찮아서 UT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V에서 Z로 가는 거죠? 이 친구들 리니어합니다. 즉 리니어는 컴포지션에 의해서 닫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증명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리니어한지 확인하고 싶으면 덧셈을 쪼개 쓸 수 있는지 스칼랍에 꺼내 쓸 수 있는지 두 가지로 확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for v1, v2 in large B 자, ut의 v1 플러스 v2라고 하면 얘는 뭐죠? ut v1 플러스 t v2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ut의 v1 플러스 ut의 v2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스칼랍에 대해서도 볼까요? 자, for C in F 그리고 V in large V 자, UT의 CV는 U의 CTV T가 리니어하니까 그리고 또 U가 리니어하니까 CUT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UT가 리니어한지 확인을 했고요. 하나 몇 가지 성질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Theorem 2.10 성질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for T, U1, U2 in LV linear transformed. 그러니까 여기 LV니까 이번엔 V에서 V로 가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합성이 좀 자유롭겠죠. 자, 그래서 T의 U1 플러스 U2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TU1 플러스 TU2 이렇게 뭔가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U1 플러스 U2 T는 U1T 플러스 U2T 이렇게 우분배 법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TU랑 UT는 다르죠? 여러분 합성함수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F서클 G랑 G서클 F는 일반적으로 다르잖아요. 리니어 트랜스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라요. 자, B번. 근데 이제 합성함수는 그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이거는 이제 맞죠. TU1, U2. 이거는 이제 성립을 하겠죠. 우리가 F서클 G서클 H는 F서클 G서클 H랑 같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봤어요. 그죠? 이거 증명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데 굳이 증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에 X를 양변에 똑같은 수를 넣었을 때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데 정의에 의해서 얘는 F서클 G의 HX 또 정의에 의해서 FGHX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도 마찬가지. 자, F서클 G서클 H의 X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얘는 F의 G서클 HX 그리고 얘는 F의 GHX 이렇게 되니까 여튼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B번은 그냥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A번은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함수에는 뭐 덧셈이란 연산도 일반적으로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폼일 때만 성립하는 게 A번이에요. B번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거고 C번은 이제 TI는 IT는 T다라는 건데 여기서 I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IV에서 V를 이제 좀 생략을 한 거예요. 네.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그 항등함수죠. 아이덴티티 펑션 네 그거랑 같은 건데 이것도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항등 함수라고 하는 거는 컴포지션을 했을 때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것도 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A번만 새로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D번은 이제 우리가 좀 새로 등장을 한 건데 자 A의 U1, U2는 A의 U1 곱하기 U2 그러니까 컴포지션 한 거죠. 그리고 U1, A의 U2 얘랑 같습니다. for A in F 그래서 지금 A, D번이 새로 등장한 거고 BC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증명을 해볼까요? 자, A번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함수가 같은지 확인을 하려면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for V in large V 자, T의 U1 플러스 U2의 V는 뭐예요? 정의에 의해서 T의 U1V 더하기 U2V 이게 이제 정의고요. T가 리니어하니까 리니어하다는 게 중요하죠 지금. T의 U1V 더하기 T의 U2V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T가 리니어하다는 걸 썼고요. 우변을 볼게요. 우변은 뭐죠? TU1 더하기 TU2V 이건데 정의에 의해서 TU1V 더하기 TU2V죠. 네, 그리고 뭐 이게 정의니까요. 네, 그래서 끝났죠. 네, 좌변 우변 같으니까 끝. 자, 오른쪽도 확인을 해볼까요? 우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For V in large V
밖에 비 와가지고 좀 시끄러운데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U1 플러스 U2의 TV는 U1 정의에 의해서 자, U1 TV 더하기 U2 TV죠. 자, 여기서 리니어하다는 걸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제 TV라는 이 함수 값을 그죠? 이것을 여기다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LV에서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죠. 이건 T가 리니어하다는 걸 안 썼습니다. 자, 그리고 U1T 더하기 U2TV도 정의에 의해서 U1TV 더하기 U2TV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분배 법칙은 리니어하다는 성질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리니어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t가 뭐 지난 시간에 에디티브 하더라도 에디티브 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냥 t가 일반적으로 그냥 v에서 v로 가는 펑션일 때 이 오른쪽 성질은 항상 성립을 합니다. 근데 왼쪽 성질은 리니어 할 때만 성립을 해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다 리니어 트랜스폼만 다룰 거라 그냥 둘 다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D번 볼게요. D번은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마찬가지로 자, V가 라지 V 안에 있을 때 A의 U1, U2의 V는 자,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죠. 하나의 함수로 봐서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V를 넣는 거거든요. 얘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스칼랍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AU1, U2의 V가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컴포지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AU 좀 자세하게 지금 적고 있어요. U1의 U2의 V 이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 AU1의 U2의 V 이렇게 되어 있으면 컴포지션의 정의를 먼저 써야죠. 그럼 AU1의 U2V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칼랍의 정의를 쓰면은 A의 U1, U2V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이게 다 같은 거죠. 네, 다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1의 A, U2V 얘를 보면은 스칼랍의 정의를 먼저 써야죠. 그래서 U1의 A, U2의 V 그리고 여기서 이제 A가 그 U1이 리니어하다는 걸 쓰죠. U1이 리니어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스칼랍의 정의를 먼저 쓰면 U1의 A의 U2의 V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A를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게 U1이 리니어해서 가능한 거죠. 그래서 A, U1, U2의 V 괜찮나요? 그래서 증명 끝 하시는 이게 다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등식을 증명하는 데는 리니어가 필요 없는데 이제 이 등식을 증명할 때는 지금 리니어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번개치고 지금 난리가 아니네요. 너무 난리가 나는데요. 자, 여튼 Theorem 2.10 네,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게 V에서 V로 가는 그런 펑션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V에서 V로 간다 지금 이런 걸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약이 V라는 걸 딱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만 잘 되어 있으면 다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성립을 하는 거는 언제 성립할까요? U1, U2가 V에서 W로 가고 T가 W에서 뭐 Z로 간다 이랬을 때 이제 성립을 하겠죠. 얘는 언제 성립할까 일반적으로? T가 U에서 V로 가고 그리고 U1, U2가 V에서 W로 갈 때 네, 이럴 때 잘 정의가 되겠죠. 얘도 해볼까요? 얘는 언제 성립할까요? U2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U2가 U에서 W로 가고 그리고 U에서 V로 간다 할게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U1이 V에서 W로 가고 그 다음 T가 W에서 Z로 가야겠죠? 네, 이랬을 때 성립을 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얘는 뭘까요? 여기가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T가 만약에 V에서 W로 간다면 그러면은 여기 있는 I는 IV여야 돼요. 그래야지 V에서 V로 갔다가 V에서 W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I는 IW예요. 그래야지 T가 V에서 W로 갔다가 I가 이제 W에서 W로 가니까 말이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I랑 여기 있는 I는 이제 좀 다른 I입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아래쪽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네, U2가 V에서 W로 가면 U1은 W에서 Z로 가게 네,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A, B, C, D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그걸 다 적기가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충 한번 적어봤고요. 자, 좋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의 어떤 컴포지션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봤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리니어 트랜스폼의 컴포지션에 대응되도록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t가 지금 D에서 W로 가고 U가 W에서 Z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친구의 베이시스를 베타, 뭐 알파라고 할까요? 이 친구의 베이시스를 알파, 이 친구의 베이시스를 베타, 이 친구의 베이시스를 감마, 이 친구의 베이시스를 베타, 이 친구 Z의 베이시스를 감마 이렇게 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면 UT의 베타, 알파 감마가 U 베타 감마 T 알파 베타가 성립하도록 우리가 UT를 그러니까 얘가 성립을 하도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가 되어 있죠. 얘도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뭔지 알고 이거 뭔지 알고 이것도 뭔지 알아요. 근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매트릭스에서 멀티플리케이션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이게 성립하도록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하면 되는구나 지금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이번 시간만 좀 써놔주세요. 다음에는 좀 번개가 안 칠 때 볼게요. 자 여기 U랑 T를 컴포즈 했을 때 매트릭스를 찾고 싶으니까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꿔서 U를 이렇게 좀 앞에다 놓고 T를 좀 뒤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좀 보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W의 베이시스를 그러니까 V의 베이시스 알파, W의 베이시스 베타, W의 베이시스 베타, Z의 베이시스 감마 이렇게 지금 놓는 상황이죠. 그리고 알파를 제가 인덱스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까 우리가 이제 J로 잡고 여기서 인덱스를 I로 잡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할 건데 이제 여기를 J, 여기를 K, 여기를 K, 여기를 I로 이렇게 인덱스를 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VJ, 베타를 WK, 그리고 베타를 WK, 그리고 감마를 ZI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U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부터 찾아볼까요? 자, U 베타 감마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U에다가 WK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보면 되죠. U에다가 WK를 넣었을 때 뭐 AIJ에 ZI가 나왔다. 그래서 I는 1부터 M까지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 라고 놔야겠죠. 그렇게 되면 U 베타 감마라는 이 친구는 우리가 AIJ라는 행렬에 대응이 되고 I는 1부터 M까지, K는 1부터 N까지니까 얘는 M by N 매트릭스가 되겠죠. 정의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T를 볼게요. T에다가도 VJ를 넣었을 때 뭐가 되냐 이걸 보고 싶은데 여기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설정해야겠죠. K는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WK에서 K의 개수가 N개니까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이제 어떤 코에피션트인지 모르겠으니까 BIJ라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게 WK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J는 1부터 BKJ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J가 아니라 K죠. 좀 헷갈려요. 인덱스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AIK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게 BKJ가 되는 거죠. BKJ 그리고 여기가 WK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J는 1부터 뭐 R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으면 T의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을 텐데 얘는 이제 베타 KJ, BKJ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몇 바이 몇일까요? 지금 K는 1부터 N까지 변하고 있고 J는 1부터 R까지 변하고 있으니까 N by R 매트릭스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게 U의 이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건 U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고 싶어요. UT는 뭐죠? V에서 Z로 가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죠. 그래서 얘는 알파에서 감마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인덱스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VJ 이 감마를 W 뭐래요?
zi 이렇게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거꾸로 한 이유예요. 이게 이제 이게 약간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이 컴포지션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부터 컴포지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 인덱스가 좀 거꾸로 적어 놓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튼 그래서 ut에다가 vj를 넣으면 뭐가 될 것이냐 이걸 관찰하는 건데 이거를 또 새로운 변수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미 계산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tvj가 뭐죠?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j의 wk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게 u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이니까 이제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j라고 쓰신 다음에 uwk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wk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j에다가 시그마 k1부터 i부터 m까지 aik의 z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합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aik의 bkj 그리고 이제 z를 곱한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유한썸이니까 이건 바꿀 수 있거든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블썸인데 이게 만약 인피니썸이면 이게 순서 바꾸는 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유한계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쪽 안에 있는 게 사실은 i랑 k에 의존하는 그런 이제 어떤 숫자가 되죠. 그래서 AIK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걸 뭐 CIK 뭐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C11, C12, C1N 그리고 뭐 이렇게 가가지고 CM1, CM2, CMN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i는 1부터 m까지 더하라. 그러니까 i는 1부터 n까지 더하라는 건 이렇게 더하라는 거죠.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 이렇게 더하고 점점점 이렇게 더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랑 얘를 다 더해라 이거고 순서를 바꿔서 보면 순서를 바꿔서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라. 그리고 이제 다 더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덧셈에 대해서 이미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합법칙, 뭐 교환법칙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유한계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친구는 뭐냐?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IK의 BKJ의 Z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ZI 앞에 지금 이게 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코이피션트로 붙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CIJ, CIK 라고 정의를 하면 아까 CIK랑 상관없이 그냥 이거 CIK는 무시하세요. 그냥 설명을 하려고 한 거니까 얘는 무시하시고 이 전체 친구를 여러분이 CIK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U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뭐가 되는 거죠? U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그렇죠. CIK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IK, BKJ 제가 좀 실수했네요. 네. 미안합니다. CIJ예요. 미안해요. CIJ. 이거를 CIJ라고 설정을 할게요. 이걸 CIJ라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달라요. 아까 여기서 CIK라고 설정했던 거랑 지금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이거는 CIK가 맞아요. 근데 이제 왜냐면 J를 약간 상수 취급해서 K랑 I에 대한 그 변수로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래서 얘기하는 CIJ는 지금 K는 1부터 N까지라고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K는 여기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I랑 J에만 의존하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CIJ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여튼 그냥 아까 C랑 달라요. 그냥 완전 다른 C예요. 네, 그냥 완전 다른 숫자니까 아까 거랑 동일시하지 마시고요. 여튼 이거 CIJ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T의 알파 감마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얘랑 얘를 곱한 게 얘랑 같아지도록 정의를 하고 싶다고요. 그죠? 그게 바로 매트릭스의 정의입니다. 자, 가볼게요. 데피니션입니다. 자, A가 m by n 매트릭스고 여기서 지금 이거를 A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m by n이었죠. 그리고 B를 n by r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n by r 매트릭스였죠.
그랬을 때 둘이 곱한 we define the product AB by AB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있죠. 이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B의 IJ 성분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IK의 BKJ가 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AB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친구는 몇 바이 몇일까요? 그죠? 여기서 V의 디멘션이 M이고요. N이었나요? V의 디멘션이 R이네요. V의 디멘션이 R이고 Z의 디멘션은 그 I가 지금 1부터 N까지 변하니까 M이었죠. 그래서 이 친구는 M by R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M by R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그 중요한 관찰 중에 하나는 M by N 매트릭스랑 N by R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러면은 몇 by 몇이 나오죠? M by R이 나오죠. 여기서 2N하고 2N은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곱할 때는 얘랑 풀칠이 돼서 사라지고 M by R 매트릭스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셈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덧셈을 할 때는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지 덧셈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곱할 때는 행렬의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접착이 돼야지 이제 행렬의 곱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곱셈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접착을 시켰을 때 나오는 M by R 매트릭스가 좀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이 되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A의 I행에 있는 그런 친구하고 B의 J열에 있는 친구하고 이제 뭔가 이제 하나씩 곱한 느낌, 약간 내적한 느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1, 2, 1, 0, 4,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4, 2, 5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행렬 여러분이 곱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몇 바이 몇으로 나올까요? 자, 이 친구는 2 by 3 매트릭스. 이 친구는 3 by 1 매트릭스니까 지금 이게 접착이 되죠? 여기 3, 여기 3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는 2 by 1 매트릭스로 나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행 1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각각의 원소가 뭘지, 각각의 성분이 어떻게 표현될지를 볼게요. 자, 여러분이 1,1 성분을 보고 싶으면 자, A의 1행 성분하고 그리고 A의 1열 성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각각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A11하고 B11을 곱해줘요.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12하고 B의 2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2 곱하기는 4가 되겠죠? 그리고 A의 13하고 B의 31을 곱해줍니다. 그럼 5가 되겠죠?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적하는 느낌이 좀 있죠? 내적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 적어볼까요? 자, 이번에 아래쪽. 여러분이 2,1 성분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2행과 A의 2행과 B의 1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2행과 B의 1열을 내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4는 0이죠. 4 곱하기는 8이죠. 마이너스 1 곱하기 5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계산하면 8 더하기 5는 13, 8 빼기 5는 3 해가지고 13, 3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네, 좋아요. 자, 좀 더 연습해 볼게요. 자, 1100, 0100,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2x2 매트릭스고 얘도 2x2 매트릭스니까 접착제 붙이면 2x2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2x2 매트릭스로 나올 겁니다. 각각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앞에 거는 행으로 쪼개져, 뒤에 거는 열로 쪼개져. 그래서 여기 적히는 건 뭐예요? 1행 1열을 내적한 거. 자, 해볼게요. 여거랑 여거랑 내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0 더하기 1이죠? 그래서 1. 자, 그 다음에 1,2 성분에 뭐가 적혀요? 1행과 2열을 내적한 거죠. 그럼 1 더하기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2,1 성분에 뭐가 들어가요? 2행과 1열을 내적한 거. 그럼 0 더하기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 2,2 성분에 뭐가 들어가요? 2행하고 2열을 내적한 거. 그래서 0 더하기 0이니까 0입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해봅시다. 자, 0, 1, 1, 0.
1100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올지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 2x2, 2x2 곱했으니까 2x2가 나와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앞에 거 쪼개고 뒤에 거 열로 쪼개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1 성분은 1행 1열 내적해주면 0 더하기 0이니까 0이죠. 자, 그 다음 1행 2열에 뭐가 들어요? 1행 2열 1,2 성분에는 1행 2열하고 내적한 거 0 더하기 0이죠. 그래서 0입니다. 자, 그 다음 2,1 성분에는 2행하고 1열하고 내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0이죠. 그래서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 성분에 뭐가 들어가요? 2행하고 2열 내적한 거. 그래서 1 더하기 0이죠. 그래서 0입니다. 아, 뭐래. 이게 1, 1이죠. 1 더하기 0은 1이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 A랑 B랑 곱한 결과가 B랑 A랑 곱한 결과랑 다르죠. 즉 A, B는 B, A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곱셈이라고 해서 항상 교환법칙 성립하는 게 아닌 거죠. 곱셈인데 이렇게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셈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실수, 뭐 복소수 이런 데서 다뤘던 곱셈이랑 좀 다르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사실 함수의 이게 선형사상 리니어 트랜스폼이랑 똑같은 거였으니까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컴포지션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행렬의 곱셈 역시 똑같은 거니까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되도록 설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렬의 곱셈과 선형사상의 컴포지션이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행렬의 곱셈에서의 교환법칙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선형사상에서의 합성이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됐나요? 좋아요. Theorem 2.11을 볼 텐데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T가 V에서 W로 가고 그리고 U가 W에서 Z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폼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let alpha, beta, gamma be ordered basis for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finite dimensional이 아니면 행렬 표현을 하기가 어렵죠. 행렬 표현이 무한 차원 행렬 뭐 이렇게 되니까 좀 이상해져요. 가능은 한데 이제 좀 다루기가 힘드니까 안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BWZ의 이제 베이시스만 생각을 할 겁니다. respectively 이란 뜻이에요. 각각 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에 약 이걸 줄여서 이렇게 썼었죠. 자, 그랬을 때 뭐가 성립하냐라고 물으면은 자, UT의 베타는 UT의 알파 감마는 U의 베타 감마 T의 알파 베타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사실 이게 성립하도록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고 이거의 증명은 정확하게 이게 증명인 거죠. 여기 이쪽 페이지에 적은 거 이게 그냥 증명인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코롤러리를 볼게요. 자, 따라서 이제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특히 이제 V랑 W랑 Z랑 다 같은 경우, 즉 TU가 리니어 엔도모피즘인 경우,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여튼 V에서 V로 가는 그런 똑같은 정역 공역을 갖는 그런 리니어 트랜스폼일 때 V는 이제 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with ordered basis 베타라고 하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얘네들이 다 베타인 거죠? 여기다가 다 베타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베타를 넣을 때 두 번 적기 귀찮으니까 한 번만 정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당연한 얘기죠? 네, 그냥 당연한 얘기고요. 자, 실제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실제로 이게 성립을 하는 건지 내가 잘 정의를 했는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U를 이제 P3R에서 P2R로 가는 함수인데 fx를 f'x로 보내는 도함수로 보내는 즉 미분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t라는 함수는 P2R에서 P3R로 보낼 건데 얘는 적분한 함수로 보낼 거예요. fx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보내는 맵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에는 전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줄게요. 그래서 이 친구의 베이시스 알파, 이 친구의 베이시스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얘의 베이시스 베타, 이 친구의 베이시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준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은 U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아볼까요? 자, U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U 알파 베타를 찾아볼게요. 자, U 알파 베타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죠? U 알파 베타를 찾으려면 U에다가 기저를 넣으면 되죠. 알파의 ordered basis인 1, x, x제곱, x세제곱 얘를 넣어주면 되죠. 각각이 뭐가 나오는지 보면 되는데 이거 저번에 했던 것 같긴 해요. 자, 여튼 U1은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x고 얘는 3x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U 알파 베타는 어떻게 적혀요? 자, 이게 몇 바이면 매트릭스였어요? 네, 3 by 4 매트릭스였죠. 3 by 4.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거는 0 더하기 0x 더하기 0x 제곱이니까 0, 0, 0. 얘는 1, 0, 0. 얘는 0, 2, 0. 얘는 0, 0.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적히죠. 자, 마찬가지로 t도 해볼까요? 자, t에다가 1 넣고 t에다가 2 넣고 x 넣고 t에다가 x 제곱 넣고 이러는 거죠. 적분을 이제 0부터 x까지 해주는 건데 해주면 x 2분의 1 x 제곱 3분의 1 x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의 이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뭐냐라고 이제 관찰해 보면 자, 얘거는 4x3여야겠죠? 이 친구는 4x3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0, 1, 0, 0. 얘는 뭐예요? 0, 0, 2분의 1, 0. 얘는 뭐예요? 0, 0, 0의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U랑 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U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아볼까요? UT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자, UT는 어때요? UT는 어떤 함수죠? 지금 적분했다가 미분한 함수죠. 그러니까 이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여야 돼요. 맞아요? 예, 그리고 T가 지금 P2R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P2R에서 P2R로 가는 거니까 디멘션이 몇 바이 몇이어야 돼요? 3 by 3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이 I라는 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근데 지금 이게 디멘션이 3이니까 그러니까 UT에 대응하는 UT 베타죠. UT의 베타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이니까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대응이 됐었죠.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똑같은 기저를 사용했을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입니다. 즉 대각성분이 1이고 나머지는 0이 생겨.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UT의 베타가 되겠고요. 그럼 거꾸로 TU의 베타는 뭘까요? TU의 알파. TU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U를 했다가 T를 하는 거니까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똑같은 함수인가요? 아니죠. 똑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미분했다 적분하는 거는 똑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 fx는 상수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는데 미분했다 적분하면 상수항이 지금 사라지죠. 따라서 적분 상수만큼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함수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얘는 좀 구체적으로 구해볼게요. 자, TU에다가 1을 넣으면은 그럼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0이 돼요. 그죠? 그리고 TU에다가 X를 넣으면 그대로 X가 나오고요. X제곱 넣어도 그대로 X제곱이 나오고 그리고 TU에다가 X세제곱 넣어도 그대로 X세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TU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0, 0, 0, 0, 0, 1, 0, 0, 0, 0, 0, 1, 0 000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의 정의를 이용해서 사실 이제 모든 매트릭스를 다 찾았는데요. 우리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과 지금 이렇게 찾은 리니어 트랜스폼의 컴포지션이 대응되는 개념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즉 UT의 베타가 실제로 U 알파 베타의 T 베타 알파랑 같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TU의 알파가 실제로 T 베타 알파 그리고 U의 알파 베타랑 같은지 궁금합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죠. 실제로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변을 계산해서 좌변이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0, 1, 0, 0, 0, 0, 2, 0, 0, 0, 0, 3이랑 0, 0, 0에 1, 0, 0, 0, 2분의 1, 0, 0, 0, 3분의 1 얘랑 곱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3x4 매트릭스고 이 친구는 4x3 매트릭스니까 접착제 붙이면 3x3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행으로 나누고 뒤에 건 열로 나누고 해가지고 내적을 해주는 거였죠. 자, 해볼게요. 자, 이 친구랑 내적하면 얼마예요?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1이죠? 좀 빠르게 해볼까요? 자, 이 친구랑 내적하면 0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랑 내적하면 0입니다. 네,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하면 0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랑 내적하면 1이에요. 그죠?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그리고 이 친구랑 내적하면 0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랑 내적하면 0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랑 내적하면 0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랑 내적하면 1이에요. 맞나요? 네, 여기까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 매트릭스 나왔죠? UT의 베타가 나왔죠? 그러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도 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너무 귀찮아가지고 제가 안 할 건데,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이건 안 할 건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되죠? 얘랑 곱해서, 얘가 이제 크기만 확인해 볼까요? 자, 이 친구는 4x3, 이 친구 3x4니까, 4x3랑 3x4랑 곱하면 접착제 붙여서 4x4. 실제로 4x4죠. 그래서 크기는 맞고, 각 성분이 똑같은지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계산해 보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을게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리니어 트랜스폼과 매트릭스 사이의 관계를 봤고요. 여기서 이제 몇 마디만 더 해볼게요. 리니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질들을 여기서 이렇게 쭉 봤었잖아요. 지금 A번부터 D번까지 해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폼의 성질을 봤었는데 사실은 리니어 트랜스폼의 매트릭스나 리니어 트랜스폼의 에디션이나 그죠? 매트릭스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폼의 컴포지션과 에디션은 매트릭스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과 에디션 이거에 대응이 됐었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매트릭스 표현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자, theorem 2.12. 자, for matrices A, B, C with appropriate size. 자, 첫 번째 A 곱하기 BC는 AB 곱하기 C여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의 그 컴포지션 이거랑 이제 대응이 되는 개념이죠. 그죠? 컴포지션이 합성이라는 게 결합 법칙이 성립을 했으니까 행렬도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죠. 자, 그리고 AI는 A가 성립을 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제가 AB 플러스 AC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A 플러스 B 곱하기 C는 AC 플러스 B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봤었던 그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했던 거랑 지금 똑같은 짓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간 제가 순서를 바꿔 쓰긴 했지만 지금 똑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증명을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했으니까 맞죠?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이미 증명을 한 거니까 사실 행렬에서도 안 해도 돼요. 리니어 트랜스폼과 행렬이 아까 대응 관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증명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번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take a linear transform, linear transforms A번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C는 지금 C는 T에 대응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T, U, V랑 대응이 되도록 리니어 트랜스폼을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TUV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뭐가 좋을까요? TU1, U2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U2는 U에서 V로 가고 그 다음에 U1은 U에서 W로 가고 V에서 W로 가고 그리고 T는 W에서 Z로 가게 그렇게 잡고 such that 어떻게 잡을 거냐면 U2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이 뭐 얘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놨을 때 U2의 알파, 베타는 C, U1의 베타, 감마는 B, T의 감마, 델타는 A 이게 성립하도록 리니어 트랜스폼을 잡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 then A 곱하기 B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실은 좀
보여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냥 그 아규먼트예요. 아까 우리가 증명을 했었던 그 아규먼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뭐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냐면 theorem.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theorem이 몇 번인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그 정의역에서 베이시스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을 하면 전체 리니어 트랜스폼이 유니크하게 결정된다 그 얘기 했었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항상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theorem 때문에. 자, 하여튼 그래서 A 곱하기 BC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T의 감마 델타에 B의 U1 베타 감마에 그리고 C의 U2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정의해서 쓸 수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의 이렇게 해준 거는 이렇게 합칠 수 있다 그랬고요. 알파 감마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했었고 그걸 우리가 theorem 2.11로 정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또 합칠 수 있죠. T의 U1, U2의 알파 델타로. 자,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에서는 이미 이렇게 그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얘는 이제 TU1의 U2의 알파 감마인가요? 감마가 아니라 베타겠네요. 알파 베타의 베타 델타. 그리고 얘를 또 쪼갰으면 T의 감마 델타의 U1의 베타 감마의 U2의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예요? A, B 곱하기 C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길게 썼지만 그냥 별거 아니죠. 그냥 핵심 아이디어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그냥 여기. 이미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결합법칙 성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렬에서도 그냥 결합법칙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길게 쓰긴 했지만 사실 그냥 별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리니어 트랜스폼과 매트릭스가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이 되는 거고요.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뭐랄까요? 엔트리 바이 엔트리로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같다는 걸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직접 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뒤에서 이제 그 같다 리니어 트랜스폼과 매트릭스가 정확하게 이제 일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이쁘게 써볼 거예요. 그 theorem을 좀 이쁘게 써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자, 몇 가지 리마크만 하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듭 제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제 매트릭스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이 정의가 됐기 때문에 거듭 제곱을 할 수 있거든요. 자, A가 n by n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A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건 A로 정의를 할 거고요. A의 0제곱은 I,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정의를 할 거예요. 얘는 이제 n차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겠죠. 다시 말하면 n by n 매트릭스,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A의 0제곱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의 뭐가 좋을까요? A의 t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이제 A가 t번 곱해져 있는 겁니다. t times. 그래서 t는 이제 양의 정수겠죠? 네. 양의 정수 t에 대해서 이렇게 a의 t제곱은 a를 t번 곱한 걸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트랜스폼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V에서 V로 가는 이거 꼭 파이널 디멘셔널의 필요는 없긴 해요. 그런 T에 대해서 우리가 T의 1제곱을 T라고 정의할 거고 T의 0제곱은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할 거고요. 그리고 T의 트랜스포즈 같네요. 좀 트랜스포즈 같아서 좀 T라고 쓰면 좀 그러네요. R제곱 이렇게 씁시다. R times. T의 R제곱은 T를 이제 R번 합성한 거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합성도 우리가 곱하기로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R은 양의 정수.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성질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질문 자 A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제곱 B제곱 이게 성립할까요? 이게 지수법칙이라 해서 이제 성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왜 그럴까요? 이거의 정의가 뭐예요? A, B, A, B죠. 근데 얘의 정의 뭐예요? A, A, B, B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주장을 하려면
BA랑 AB랑 순서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순서를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식이 아닙니다. 비슷하게 여러분 A 플러스 B의 제곱을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네, 못 써요. 왜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 자 A에다가 A 곱하고 A에다가 B 곱하고 해가지고 A 제곱 더하기 AB가 나오고 그리고 B에다 A 곱하고 B에다 B 곱하기 때문에 BA 더하기 B 제곱이 나와요. 맞죠? 그러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원래 합쳐서 2AB라고 원래는 쓸 수 있었는데 행렬에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라서 얘를 이렇게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되게 이제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리고 이런 지수 법칙. 다른 지수 법칙은 괜찮은데 이게 AB의 n제곱은 A n제곱 B n제곱 그 지수 법칙이죠. 네, 그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뭐 나머지는 되죠. 뭐 A의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은 A의 m 빼기 n제곱 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여기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를 쓸 거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곱셈 공식, 인수분해, 지수 법칙 뭐 이 지수 법칙 여기는 여기저거 드린 이 지수 법칙은 이제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걸 대수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행렬이 대수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성질이 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A, B는 0이라고 해서 A는 0 또는 B는 0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0은 영행렬을 얘기하는 거죠. 영행렬. 그러니까 A, B를 곱했더니 두 행렬을 곱했더니 영행렬이에요. 그럴 때 A가 영행렬 또는 B는 영행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숫자에선 되죠. XY가 뭐 실수일 때 XY는 0이면 X는 0 또는 Y는 0이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걸 풀고 싶을 때 어떻게 풀어요?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는 1 또는 x는 3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두 수를 곱했을 때 0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런 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체면은 이런 논의가 가능한데 필드면은 근데 이제 매트릭스에선 이런 논의가 안 통해요. 발레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A를 뭐 1, 0, 0, 0 그리고 B를 0, 1, 0, 0 뭐 이렇게 잡아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랑 둘이 곱해 볼게요. A, B 이렇게 곱해주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적하면 0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적하면 0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적하면 0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적하면 0이죠. 그러니까 A도 영행렬이 아니고 B도 영행렬이 아닌데 곱했더니 영행렬이 됐죠. 그러니까 A, B는 0이라 해서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A제곱 빼기 3A 플러스 I가 0이다 라고 했어요. 2i가 0이다. 그럼 얘는 이제 A 빼기 2i 곱하기 A 빼기 i로 인수분해가 되긴 합니다. 되는 이유는 i랑 a는 교환법칙 성립하죠. I, a는 a, i는 a가 성립하니까 이 친구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 얘가 성립하는 거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a는 이 i 또는 a는 i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못해요. 아시겠죠? 왜냐면 각각이 영행열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하여튼 행렬의 곱셈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간 대수적인 성질하고 좀 다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지금은 아마 교육과정에 행렬이 추가가 되더라도 이렇게 좀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여튼 이 정도로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좀 더 해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문제 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유제 2.1까지 다 풀었고 이제 예제 3번부터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A는 1, 3에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B는 1, 0, 마이너스 3, 4, 1,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C는 1, 1, 4,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해야 되는 거는 A 곱하기 2B 플러스 3C를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A는 1, 3,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2B 더하기 3C를 해줄까요? 여기다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2, 0, 마이너스 6, 8, 2, 4 이거랑 뭐랑 더해주는 거죠? 여기다 3배 한 거 3, 3,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0
이걸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럼 더해봅시다. 1, 3, 2,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각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5,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6, 여기는 5, 여기는 마이너스 4, 여기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곱해줄 건데 곱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 건 행으로 뒤에 건 열로 나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x2랑 2x3랑 곱했으니까 2x3 매트릭스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해주면 5 더하기 15니까 22죠. 그 다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해주면 3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9인가요? 그 다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하면 6 더하기 10이니까 18. 그 다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하면 10 빼기 5니까 5죠. 그 다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하면 6 더하기 4인가요? 그러니까 10이죠. 마지막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적하면 12 빼기 4니까 8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아마 계산 실수를 안 했을 겁니다. 한번 좀 틀린 것 같으면 얘기해 주시고. 자, 이번에 C 트랜스포즈 A로 구해볼게요. C 트랜스포즈 A. C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행을 열을 행으로 이렇게 뒤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행을 열로 바꾸고요. 그 이 행을 2열로 바꿔야죠. 마이너스 2, 0 이렇게. 그리고 A를 곱해주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행으로 뒤에 거는 열로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해볼까요? 그래서 몇 바이 몇일까요? 3x2랑 2x2랑 곱했으니까 3x2겠죠?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3 더하기니까 4. 자, 이렇게 해주면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3 더하기 2죠? 5죠. 이렇게 해주면 4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면 12죠. 1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유제 3-1번 보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주어져 있어요. 얘는 5 곱하기 6이고 얘는 5 곱하기 6이고 얘는 6 곱하기 3입니다. 이랬을 때 다음 연산이 잘 정의가 되는지 보여라 그랬습니다. 자, B 더하기 AB를 볼까요? 자, AB를 먼저 계산할 건데 자, A가 5 곱하기 6이고 B가 5 곱하기 6이에요. 접착이 되나요? 안 되죠. 6, 5 접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의가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A 트랜스포즈 B예요. 자, A의 트랜스포즈는 몇 바이 몇일까요? 그죠? A의 행과 열을 뒤바꾸는 거니까 6 곱하기 5겠죠? B는 뭐예요? 5 곱하기 6이죠? 접착이 되나요? 되죠? 5 곱하기 5. 이게 5랑 5랑 접착이 되죠. 그래서 얘는 접착이 돼서 정의가 되고요. 실제 나오는 행렬의 크기는 6 곱하기 6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자, B 트랜스포즈의 AC입니다. 자, B 트랜스포즈는 6 곱하기 5죠? B가 5 곱하기 6이니까 뒤바꾸면 6 곱하기 5. 자, A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6이죠? C는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3이죠? 자, 그럼 접착이 되나요? 되죠? 5, 5 접착되고 6, 6 접착되고 따라서 얘는 되는 거고 계산하면 6 곱하기 3 행렬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여러분 이제 순서는 상관없죠? 곱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따라서 여러분이 세 개를 이렇게 행렬을 곱해줄 때 꼭 괄호를 안 적어줘도 됩니다. 어차피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유제 3.2를 볼게요. 자, find A, B such that A, B는 0인데 but A는 0행렬이 아니고 B도 0행렬이 아닌 A, B를 찾아라 이랬습니다. 아까 찾았죠? A는 1000, B는 0100. 여러분이 뭐 딴 거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좀 창의력 없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창의력 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Find A such that 자, A 제곱은 0인데 근데 A는 0행렬이 아닌 그 A를 찾아봅시다. 이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서로 다른 걸 가져왔잖아요. 근데 A가 0행렬이 아닌데 A 제곱해서 0행렬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찾아볼래요? 네, 찾아보세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00, 10 이게 이제 예시가 됩니다. 자, 얘랑 얘를 이제 곱하게 되면 앞에 거 행으로 뒤에 거 열로 만들겠죠. 그래서 자, 곱해볼까요? 자, 이렇게 곱하면 0이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0이죠. 그리고 이렇게 곱하면 0이고 이렇게 곱해서 0이에요. 따라서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되고요.
이런 걸 이제 멋있는 말로 nilpotent라고 불러요. 거듭 제곱해서 영행렬이 됐죠. 근데 거듭 제곱해서 0 되는 친구를 이제 nilpotent라고 부릅니다. 뭐 여튼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고요. 명영원 이렇게 부릅니다. 명영원. 이런 말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명영원 이렇게 부릅니다. 얘네들은 뭐라 할까요? 영인자. zero device. 여기서 이렇게 영행렬이 아닌데 곱해서 0 됐잖아요. 그런 걸 0을 나누는 인자다. 그러니까 인자가 뭔지 알아요? 인자? 인수 그런 같은 말이에요. 소인수, 인수분해할 때 그 인수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0을 나누는 수다 이거죠. 0를 나누는 수. 여러분 4랑 6이랑 곱해서 24니까 6은 24를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A랑 B랑 곱해서 0이니까 B는 0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랑 B는 0을 나누는 수다 해서 영인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영인자라고 할 때는 뭐 영행렬이 아닌 경우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영인자라고 부릅니다. 여튼 얘를 우리가 영인자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명령어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친구도 영인자죠. 이 명영원도 영인자입니다. 왜냐면 곱해서 영행렬이 됐으니까 0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유제 3-3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A, B가 이제 n by n 매트릭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trace of A, B가 trace of BA랑 같음을 보여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행렬의 이제 정의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linear transform하고 trace가 좀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죠. linear transform의 trace 이것이 이제 뭔지 명확하지 않아요. 행렬에서는 대각성분의 합이다라는 명확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linear transform에서는 좀 어떤 명확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이 행렬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trace of AB의 정의는 뭐죠? trace of AB의 정의는 AB의 대각성분의 합이니까 시그마 I부터 N까지 AB의 II 성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AB의 II 이 정의가 뭔지 기억나세요? 그래서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A의 IJ, B의 JI 이게 바로 정의죠. 기억나요? 자, A, B의 IJ 성분의 정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IK, B의 KJ 뭐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지금 J 대신에 I를 넣고 K 대신에 지금 J를 넣은 거죠. 그렇게 지금 넣어준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게 trace of A, B고요. 자, trace of BA도 계산을 해볼까요? 자, trace of BA는 자, 이번에는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볼게요. 이거에 BA의 JJ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뭐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쓰면 얘는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B의 JI 그리고 A의 IJ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랑이랑 같나요? 안쪽에 있는 건 똑같죠? AIJ, BJ야. 얘도 AIJ, BJ야. 똑같고 지금 서메이션의 순서만 바꾼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나이트 게를 썸하는 거는 이게 순서를 더블 썸, 파이나이트 게 더블 썸. 그러니까 더블 파이나이트 썸. 얘는 순서를 뒤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습니다. 괜찮죠? 네. 굳이 엄밀한 증명을 하고 싶으면 수학적 기납법을 쓰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트레이스가 되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그런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왜 대각성분을 더하는 게 왜 도대체 중요한가 이게 바로 인터프리테이션이 지금은 안 될 수 있는데 얘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생각보다 당장 선형대수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활용은 바로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의 개수의 트레이스가 있다. 이게 하나의 중요한 활용이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안 쓰일 것 같은 그런 곳에서 트레이스가 이제 막 군데군데 튀어나옵니다.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trace of A transpose가 trace of A랑 같다. 이걸 보이라 그랬는데 얘는 사실 뭐 딱히 보일 게 없는데 그죠? 이거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시킨 거니까 대각선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각합이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좀 불명확한데 이 친구는 되게 이제 명확하죠. 그래도 이제 좀 증명을 해보면 trace of A transpose의 정의는 시그마 I1부터 N까지 A transpose의 II인데 여러분 A 트랜스포즈의 IJ가 A의 JI잖아요.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AII죠. 그죠? 그래서 이게 trace of A니까 증명 끝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이게 트레이스의 몇 안 되는 그 이제 되게 재밌는 활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몇 안 되진 않겠지만 여튼 약간 관련 없어 보이는데 트레이스가 쓰이는 좀 이상한 예시인데요. 바로 이제 AB 빼기 BA가 I면 이런 AB가 없다. 이걸 만족한 AB가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증명에 여기서 이제 trace가 쓰입니다. trace가 이제 쓰이고요. trace of AB 마이너스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 쳐봐요. 그럼 trace of AB 마이너스 BA는 trace of I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좌변을 계산해 볼까요? 트레이스는 리니어한 그런 맵이거든요. 그래서 빼기를 이제 갈랐을 수 있었죠. 이거는 이제 한참 전에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아까 지금 1번에서 증명했던 게 트레이스 오브 AB랑 트레이스 오브 B랑 같다는 거니까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좌변은 0이에요. 자, 근데 우변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지금 n by n 매트릭스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다 주대각선 상에 있는 모든 성분 1이고 나머지 다 0인 행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각성분에 있는 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n이 나와요. 0이 n이 같나요? 안 같죠. 지금 n은 양수니까. n은 어디서 있는 n이죠? 여기 있는 n, 그죠? 그러니까 n은 양수니까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ab-b는 i를 만족하는 ab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행렬의 좀 몇 가지 성질을 조금만 더 보고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 매트릭스와 리니어 트랜스폼 사이의 그 관계 그걸 좀 명확하게 티오렘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흩어져 있는 그 정보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써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펜딕스에서 이제 그 행렬의 곱셈의 활용으로 이제 그래프 티오리에서의 활용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잠깐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